예, 안녕하세요. 여기 예전에 북한에서 우리 국민 공무원을 이제 피살시킨 거를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한 것을 두고 유시민 정치평론가 유시민 전 장관이 김정은은 계몽군주라고 이제 평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군주라는 것에 대해서 그 평을 잘했느니 어쨌느니 얘기도 하지만, 이 계몽군주,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 개자에다가 흐리탈몽 그거죠? 예, 여기 한자는 안 쓰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계몽군주는, 국민들이 그냥 어리석고 참 몽롱하다. 이때 일깨워야 되겠다. 국민들을 깨우쳐서 올바르게 잘 이제 이끌어 놔줘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러니까 바로 계몽군주의죠. 그런데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계몽군주라면은 우리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봉건군주가 아닐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럼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럼 봉건군주는 뭐냐면은 밭들을 봉죠. 건설할 때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받들어주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봉건군주는 요거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리고 귀족, 평민, 노예도 있겠지만, 이런 신분제도가 엄격한 게 바로 봉건사회죠. 그러니까 봉건사회의 봉건군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이게 선군이냐 아니냐, 거기에선 유시민 전 장관도 계몽군주라고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비판하는 걸 가지고, 김정은은 계몽군주라고 반드시 좋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는데, 계몽군주든 봉건군주든 이게 다 좋은 거 나쁜 거 그렇다는 뜻은 아니죠. 이제 그 성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봉건군주는 뭐냐, 봉건군주 봉건사회에서의 군주이고 성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군은 뭐냐면, 이 신분제는 엄격히 유지하고 각 신분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행복을 찾아라. 각 신분에서 행복을 찾으라. 이거는 인류의 순환 영혼, 업보가 아니라 윤회 환생, 이런 걸 따지면은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윤회 생애 중에서 한 생을 한 단계, 낮은 단계에서 살고, 그 삶을 충실하게 살면 다음에 더 높은 단계. 그건 인도의 힌두교, 근데 다 그런 신앙이 있지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한 생에서 그냥 국민들은 자기 생을 충실히 살게 하도록, 그것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어진 임금과 어진 상사, 귀족,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책에도 옛날 이야기 보면은 양반 상민이 있어도 상반민은 상민대로, 양반은 양반대로 자기의 지위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그 지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행복하고,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현생 내에서 이 모든 신분을 다 겪으라는 거, 이건 자본주의 같은 데서 생긴 다음에 만들어진 말이지만, 현생에서 자꾸 생을 바꾸고 해석하라.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지금 민주사회의 생각을 해서 벗어난다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필수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꼭 그래야 된다. 자기 신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경우는 이제 이번에 한글날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법률 용어들이 이게 너무 어렵다, 국민이 알기에 너무 어렵다, 한자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글로 바꿔준다. 이걸 이제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근데, 한자가 그렇게 어려운가? 초등학교로도 다니기 어려운 그런 사회였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대부분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공부하는 시대에서, 일본의 초등과 중국의 초등학생도 배우는 한자를 국민이 어려워서 못 배워? 국민한테 어렵다. 그럼 우리 국민이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능이 얕고. 그런데 국민이 현대 이제 그런 상태였으라도 계몽하여 끌어올리는 그런 생각은 없이 이 신분 그대로 사는 거. 봉건 시스템 그대로 살게 해준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봉건군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봉건 그냥 이렇게 여기 삶에서 그대로 살라는 거. 그래서 김정은이 진짜 계몽군주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한자를 안 쓰지만, 겉으로는 안 쓰지만, 국민한테는 가르쳐준다 그런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자 단어들을, 우리 단어들에 대한 뜻은 다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그렇다면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못 쓰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올바르지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제 알려주는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봉건군주는 그런데 계몽군주라면 그러니까 알게 하는 거, 알기는 한데 그런데 국민은 순종을 하죠. 알지만은 이 권위가 있으니까 순종을 시키는 거, 그것이 계몽군주고. 모르니까 듣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어찌 보면 이런 농담으로 이렇게 비유했던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체제 같은 데서는 계몽군주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민주체제에서는 봉건군주가 오히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같은 체제,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좀 국민이 좀 알고 그렇다 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도 우리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의 말을 들어야 한다 국민이면은 그런 사고방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나라의 권위가 그러니까 그걸 따라야 한다. 이 나라의 권위를. 그래가지고 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나라의 체제가 그러니까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민을 계몽해서 가르쳐 놓어도 국가에서 따르라고 하는 가치관은 따르지 않으면 진짜 살인이 아니더라도 반역도 사형이니까 들어야 한다. 이런 걸 해가지고 체제가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교육은 시킬 만큼 시킵니다. 하지만 너희들 들어야 한다. 그 엄격한 규율을 국민에게 주입시켜주고 또 만약 그걸 어긴 자에게는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국가 규율을 어긴 자는 살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 민주국가는 어떻습니까?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람 차별 안 합니다. 누구나 아무리 학식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주장하는 사람 한 사람은 다 비중을 두고 경청하고 반영해야 됩니다. 이런데 이런 상태에서 국민이 다 진짜 교육시킬 걸 다 교육시키고 속된 말로 국민이 다 똑똑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제 목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 민주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을 또 단지 사상범 때문에 엄청 혹독하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들어주다니 정말 힘들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명세기 민주국가에서 국민을 다스리는
참 중요한 방법은 국민이 아예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든지 그런 거 모르게 하고 어떤 단순한 충동에 휩쓸리기만 하고요. 그러면 단순한 충동에 휩쓸리거나 하면 설사 목소리를 내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위 같은 게 일어나도 좀 혼란이고 지 주장만 하고 그런 집단들이라 그게 이제 조금 추궁하고 파악해 보면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 정책, 그러니까 국민에게 지적 의의를 가르치지 않는 정책이 어찌 보면 민주국가에서 국민을 통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방법이 될 수가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면은 참 다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권위와 힘으로 강적, 무력, 그런 이제 그런 걸로 다스릴 수도 없고, 결국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국민을 위해서 더 덜 악하고 덜 고통스러운가? 알면서 복종해야 되는 사람하고 모르니까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그러니까 알면서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 모르니까 복종하거나 이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이제 계몽군주 치하의 국민과 봉건군주 치하의 국민. 그러니까 결국 행복은 좀 아무래도 이쪽이 높다고 볼 수 있죠. 무식하니까 행복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십자오간. 그리고 동물로 비유한다면은 이제 호랑이 사자가 이 우리에 갇혀 있어요. 야생에서 살았던. 그러면 이 호랑이 사자는 자기가 다 갇혀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세상의 초원의 여러 다양한 동물 그런 세계를 압니다. 알면서 우리 철창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기는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 때부터 묵게 자랐던 개는 바깥을 세상을 구경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개는 여기서 있으면서 그냥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조선과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의 두 국민이 완전히 일치하다고는 보기 좀 견강부회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북조선 국민 상당히 어찌 보면 또 이건 친북하는 사람들 얘기지만은 사상교육이 뭐니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절대 권위 순종하라고 그것만은 엄격히 하고 그리고 권위를 어기면은 혹독한 처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국민이죠. 이 남한 국민은 권위에 대통령을 갖다가 막 비하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래도 아무런 제재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그러니까 이 개를 비유했을 때 이게 우리에 있다는 건 이게 약간 정신적인 범위에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이 개는 이 밖으로 나갈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는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를 분출한다는 게 기껏해야 대통령한테 역겨운 별명이나 욕 붙여가지고 욕하고, 장관들 사생활 자꾸 들춰가지고 자꾸 상대 진영 서로 그냥 험담하고 악담하고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걸로 그칩니다. 왜냐면 지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치명타를 상대방을
정말로 진짜 기득권자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정도의 그런 갖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국가 사회의 어떤 변혁을 일으킬 만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소리는 이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 뭐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떻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적 능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는 있지만 그 교육과 그 어떤 속임수에 의해서 그 활동에 한계가 있는 그런 국민.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그 묶여있는 개처럼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당연히 행복은 이쪽이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다 알면서, 지식을 다 알면서, 이 물적 세계에서는 이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그 억눌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비록 현실사에서 좀 가끔 괴롭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것은 지식과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자신의 영혼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죠. 근데 스스로 자기의 행동 반경에 그 제약,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마음껏 뛰어논다고 생각하는데 뛰어봐야 벼룩 그런 식으로 그 범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 국민의 교육 자체가 그 정도밖에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상태, 이 상태는 영적 성장 면에서 참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국가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냥 쾌락만 추구하고 아무런 그냥 노력을 안 하니까 쾌락 추구는 인간으로 몸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꿈꾸면 얼마든지 되고 그러면 되는데 지상에 태어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상의 물질적 그거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노력하는 데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지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죠. 그런 이제 감각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국민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이제 또 지속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제목은 계몽군주와 봉건군주이지만 이제 봉건군주, 우리가 그런 시스템, 우리가 과연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민주국가인데 이런 것이 이제 한낱 농담과 그런 걸로 되고 진정한 이제 민주국가가 되기를, 이렇게 좀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네.